네, 안녕하세요. 마케터에게 필요한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해서 설명드릴 박동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웨딩북이라는 스타트업에서 퍼포먼스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 다양한 극초기 스타트업들의 프로젝트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웨딩북은 혼수나 예물처럼 결혼 준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정찰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모바일 앱과 현장 체험 공간, 비동행 상담사의 컨설팅으로 함께하면서 예비 부부분들이 안전하게 결혼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는 토탈 케어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저는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디지털 마케팅의 결과를 관찰하고 이 마케팅 프로젝트가 더욱 개선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투자 지표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스타트업 언박싱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는 해외의 스타트업 이슈를 빠르게 찾고 벤치마킹해서 나만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기가 완료됐고요. 4기를 새롭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로스나 사례벤처에 대한 새로운 액션들을 준비 중에 있는데 스타트업 언박싱을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한 일들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반복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저는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비딩이나 예산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좁혀지는 딜레마가 있었고요. 정해진 목표도 바꿀 수 없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도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팀이 내가 조금 더 달리기 좋은 코스와 방향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객 인게이지먼트와 피드백 수집을 함께 하면서 방향을 검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실무적인 장벽은 고려해서 부담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데 이게 말로만 쉽지 항상 어려운 일이라서 검색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사이트 넘치는 글을 써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표의 주요 내용은 분석 내용과 실무 결과가 맞지 않아서 어려웠던 경험들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은 물론이고 분석 툴 도입까지도 어려운 분들의 입장에서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용어 없이 데이터에 대해 소통하고 원하는 액션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싶어서 이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의 실패담과 제 개인적인 회고와 개선 방향 스터디, 그를 통해 해본 작은 실천,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언으로 이번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했었던 비대면 카페 주문 결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최종적으로 신규 매장 수와 기존 매장 유지율 증가를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이 조직의 내부 핵심 아젠다는 B2C 유저 확보와 B2B 유저 관리 사이에서 어떤 게 먼저 우선시되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소비자 수를 늘리는 게 먼저인지 상점 수를 늘리는 게 먼저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는 않는 상태였습니다. 누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B2B 고객을 의식하는 거래수를 이끄는 선행 지표를 탐색하기 위해서였고요. 신규 계약의 촉진제가 되는 거래수 증가는 페이지 뷰 증가로부터 비롯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해킹에서 활용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커피 주문을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고 가격과 시간에 대한 민감도가 큰 유저들에게 우리가 더 빠르게 값싼 커피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특장점을 노출하자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B2C 고객 마케팅에 조직의 모든 영향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점포 수는 1만 개를 넘겼고 기존 점포들은 더 높은 매출 향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B2C 고객들의 결제수 증가는 필수적인 변화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상한 흐름은 B2C 고객들이 앱을 설치하고
근처 매장을 활발히 이용한 다음 다른 미도인 매장에 들려서 신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 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유저들의 요청에 따라서 B2B 고객들은 신규 도입을 위한 문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6개월간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를 봤을 때 광고 집행 대비 결제율이 50% 증가했고 월 평균 주문 수가 26% 증가했지만 내부에서 확인했던 계약 점포 수는 4%만 증가하는 식으로 신규 도입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마케터가 흔히 접하는 데이터 일부는 불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터로서 우리가 접하는 데이터들을 확인해 봤을 때 우리는 일 단위로 노출과 클릭, 광고 비용, 앱 설치, 구매와 같은 데이터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최적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제율을 높이고 구매 수를 높였다는 점은 앞선 데이터도 외부에서 봤다고 하면 굉장히 임팩트가 센 데이터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내부에서 납득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메타 환경이라고 부르는 시장 상황, 가격 정책, 우리의 차별적인 경쟁력,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도입했는가와 같은 부분들이 간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메타 환경을 간과하기 쉽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타 환경도 측정의 대상으로 포함시켜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케이스를 보자면 우리는 흔히 작품 수는 총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1차원적 분석을 하기가 쉬운데 플랫폼 비즈니스의 입장에서 어떤 작품을 어느 시점에 어느 고객에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성패가 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시리즈를 몇 개월 주기로 몇 개 공개하면 유료 고객 수나 그리고 휴면 고객이 돌아오는 비율이라든지 총 결제 금액이나 구독 기간, 전체 프로젝트의 ROI는 어떻게 변할까와 같이 좀 더 유기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고객 획득은 물론 유지에 대해서 복합적인 설계도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터로서 우리는 이 왼편에 자리한 신규 고객의 획득을 위한 퍼널 설계는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이골이 나도록. 그래서 컨버전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이 페이드 에즈를 활용한 것, 이메일과 SNS를 활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운영 능력을 테스트를 받고 꾸준히 실무에서 활용을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신속한 온보딩이 브랜드 충성도나 리텐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점을 맞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리텐션에 대한 전환율 개선을 통해서 우리는 기존 고객이 첫 구매를 마치고 나서 얼마나 자주 재방문을 하고 리뷰글을 작성했을 때 얼마 정도의 평점을 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재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는지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패턴을 토대로 다시금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새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바우티 퍼널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퍼널을 복합적으로 설계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외행 변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에서 지나쳤던 것은 B2C 고객의 결제 수가 늘어나는 것에 집중을 했지만 근처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특정 점포에 정착해서 단골로 자리 잡는 것을 선호했다는 점. B2B 고객의 경우에는 매출과 결제 수 증가가 점포에 대한 회전율 증가로 이어져서 오히려 과부하를 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특정 기능을 도입하냐 마냐의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바뀐다는 점. 더 중요한 것은 유동인구 분포 변화에 따라서 이 기능이
매출에 기여하는 수준이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상권별로 어떤 식의 공략을 할 것인가,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요인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사이드 고객에 맞는 보다 개선된 액션 아이템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제가 기대하는 효과였습니다. B2C 고객의 경우에는 주변 매장을 찾는다든지 내가 쓸 수 있는 쿠폰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장에 연계되어 있는 포인트를 이 앱에서도 쓸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고 자체적인 포인트 개발을 함으로써 프로모션 기획과 더불어 타임세일 이벤트를 정기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었고 B2B 고객의 경우에는 후기와 평점 관리가 매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당시 B2C 고객에게 제안했던 결제 시 우선 픽업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B2B 고객에게도 철저히 인지를 시킴으로써 이 앱을 사용할 땐 이 카페에서의 VIP 대접이 가능하다라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보다 확실히 세워둠으로써 총체적인 경험 관리를 개선하는 일들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생각해봤던 개선 방향은 간단했습니다. 서비스의 겉표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은 간소화해야 됩니다. 최대한. 네. 그리고 마케팅 대시보드에 노출과 클릭과 광고 비용과 같은 관찰값과 더불어서 시장 상황, 우리의 USP와 같은 주변의 메타 환경 데이터도 함께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가 제가 생각한 개선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애퀴지션뿐만 아니라 인게이지먼트와 리텐션까지 모아볼 수 있는 나름의 기준표를 모아보고 있었습니다. 인게이지먼트 같은 경우 내부에서 구매 수와 동일한 추세선을 보이는 지표들을 선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지표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허상 지표 제거를 저는 제 1순위 작업으로 설정했습니다. 전체 사이즈만 생각하게 만드는 지표입니다. 설명해 보시면 겉보기엔 굉장히 인상 깊지만 컨텍스트가 없고 어떤 미묘한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베니트 매트릭이라고 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을 할 수 있고 예산과 최적화에 대한 결정을 돕는 지표들을 액셔너블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략히 적었는데 프로덕트 마켓 핏을 가늠하게 할 수 있는 지표들에 집중합니다. 추천 지수, 고객 전환율, 고객 생애 가치는 액셔너블 매트릭입니다. 하지만 총 설치수, 총 구매액, 방문자 수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바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지표들은 과감히 배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봤는데 방문자 비중이 기존에 높았던 채널 그리고 동종업계에서 MAU가 높은 플랫폼에 유료 마케팅을 강화했는데 이전 기간 대비 방문 수는 2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기능을 쓰는 사용자 수는 90%가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전의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 서비스는 리크루터를 위한 전용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노출 채널을 공략함에 있어서도 인사 담당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로 인식되는 곳만 골라서 강도 높은 바이럴 마케팅을 시행했었습니다. 채널 대다수의 효율이 저하되었고 특히 실행을 강화했던 쪽에서 오히려 이전 기간 대비 실기능 이용자가 31% 감소했습니다. 방문자의 비중이 아니라 실기능 사용자의 방문 출처를 확보해서 우리 마케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 수치 증가에 의존하지 않고 서비스 안팎으로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극초기이기 때문에 내재된 피드백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재된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생기는 가장 위험한 암묵지가 왼쪽에 나와 있는데 회원 가입만 하고 기능을 안 쓰니까 리텐션을 올려보자. 재방문, 재구매를 많이 하게 해야 하니까 일단 푸시 메시지를 보내자. DM을 보내자. 수단이나 피처를 먼저 정하게 되면 유저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문제나 페인 포인트는 뒷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역으로 저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HR 담당자들이나 리크루터들이 실제로 하는 활동들을 파악하고 이 맥락을 담은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HR 담당자나 리크루터들은 채용을 위해서 노션 페이지를 전용으로 만들어 놓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재에게 링크드인이나 메일을 통해서 직접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조직에서 만족하는 인재를 실제로 뽑았냐에 대한 내부 피드백을 받곤 하죠. 조직에게 맞는 인재를 빠르게 선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직접 들어봅니다. 그리고 3가지 정도의 정보를 획득하는데요. 현재 이용 중인 다른 서비스는 무엇인지, 그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 업무의 KPI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업무에서 겪는 제일 중대한 이슈는 무엇인지, 이 3가지가 반복되어서 동일한 답변을 받게 된다면 전형별로 실제로 며칠 걸렸는지 수치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프로덕트 안에 반영하자는 제안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케팅 수단도 바꾸고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도 바꾸니까 실기능을 쓰는 사용자가 50% 정도 증가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고객에게 어떠한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줍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꾸준히 구조화하는 작업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의 온보딩도 돕고 우리 브랜드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타 환경 중심의 피드백 정리가 필요할 텐데요. 최종 결과는 하나의 지표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앞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행동도 함께 추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노스스타 메트릭이라고도 하고 OMTM이라고도 하고 마치 북극성처럼 항상 바라봐야 하는 단 하나의 지표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은 맞지만 이 한 가지만 신경 쓰라는 뜻에서 이 개념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으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고 노스스타 매트릭은 이 중에서 아웃풋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품에서 벌어지는 고객의 행동 과정을 반영해야 하고 액션과 결과 이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증가하는 것은 뭐고 감소하는 것은 뭔지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리소스로 서비스의 채택 수준, 불만족 수준 등을 집중해서 점검하기로 했고 설치율, 구매율, 구매 단가, 그다음에 탈퇴한 회원 리스트, 이들의 탈퇴 사유, 앞으로 바라는 점 이것들만 텍스트화해서 모아보는 작업들을 일 단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앱 어드민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실제로 많이 조회한 곳은 어딘지 그렇지 않았던 곳은 어딘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수행했던 많은 이벤트들이 먹혀 들어갔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 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면적으로 관찰을 해오는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네, 노스스타를 구성하는 기준을 실제로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넓이, 깊이, 빈도, 효율. 앞서 소개되었던 4가지의 데이터 층위가 모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서비스의 관점에서 어느 층위를 2-3가지 정도 집중할 것인지는 결정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웨딩북의 경우에는 앱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웨딩홀과
혼수 예약 등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최종 결론이 있고, 그 과정에서 활성 사용자를 어떤 광고로 많이 획득할 것이냐, 그리고 구매 단가와 구매 횟수를 어떤 프로모션과 상세 페이지, 어떤 알람을 통해서 더 많이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초도 체험을 마치신 분들이 후기나 꿀팁 공유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포인트를 얻고 초도 계약 이후에 추가적인 혜택을 얼마나 더 얻기 위해 방문을 더 자주 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재방문뿐만 아니라 친구 초대까지 유도하는 효과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므로써 우리의 토탈 마켓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액션들이 실제로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공간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더 저렴하면서 더 빠르게 원하는 제품들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과 완료로 이어지는 확률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늦어도 7일 이내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7일 이내 계약을 마치신 분들이 후기를 공유하고 친구를 초대함으로써 포인트를 얻기 때문에 이 과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방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후기 같은 경우는 본인의 블로그에 직접 기록을 해야 되다 보니 이 후기가 또 고스란히 웹 지면에 노출이 됨으로써 광고가 아닌 방식으로도 자연스럽게 웨딩북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결혼 준비를 위해선 웨딩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빠르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품이 다양한 층위에서 사용자들을 유치하고 있고, 지표의 선정도 베네트 매트릭을 벗어나서 액셔너블 매트릭을 주목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하면 프로젝트의 테스트 기준도 정확하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SNS에 얼마큼 노출됐고 총 설치 수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미디어별, 크리에이티브별, 설치당 비용이나 행동당 비용의 최적화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계약 회원 증가, 계약 회원의 객단가 증가, 이런 것들보다는 이탈률이 낮은 지역은 과감히 제외해서 우리의 핵심 마켓이 어딘지 집중해서 이 지역 안에서 어떤 유형의 프로모션이 많이 채택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추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 복귀한 휴면 회원 수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계약 완료 후 친구 초대를 함으로써 바이럴 효과를 일으키는 회원의 수가 얼마인지에 집중함으로써 리텐션이 복리 효과식으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변화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부에서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 방향성이 확실히 바뀌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신규 가입 수는 몇 명이나 있나요? 정도로 단순화된 커뮤니케이션이 줄을 이뤘다면, 그동안 테스트가 고도화되면서 이번 주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 획득 비용이 기존보다 몇 프로 정도 낮아지겠어요. 라는 식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었고요. 새로운 채널을 테스트할 때도 단순히 상위 노출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와 같은 막연한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 현장 방문 고객들이 어떤 브랜드는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제품만 따로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현장에서의 반응을 토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방향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특별히 예산을 줄일까요? 라는 식으로 예산 집행의 유무가 결정이 되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1분기는 결혼 준비 초기라서 대체로 예식장 계약을 준비하고 있고, 혼수 장만은 그 이유가 되니까 지금은 예식장 예약 홍보만 집중하면 어떨까요? 시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만 강조하는 게 맞는지 명확한 근거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가 뭘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오면서 이제 프로젝트의 관리 기준이 마케팅 채널 성과 비교에서 프로젝트별로
마케팅 채널을 묻고, 그다음에 앱 안에서 돌아가는 기능 채택 수준을 같이 확인하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고객을 얼마나 데리고 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어느 시기에 무엇을 소구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어야 되는지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굉장히 성숙되었고,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지표 수집을 재구성해온 결과 놀랍게도 리텐션율도 40%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이전 기간보다 10% 정도 늘어났고, 객단가도 50%, 구매율도 26% 늘어남으로써 시리즈 D 투자까지 이끌어내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을 랩업하면서 재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관계 파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선 저의 실패 사례에서 보셨듯이 1대1로 특정 지표를 대응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와 이벤트들을 묶음으로 관찰하셔서 인풋 지표들이 어떻게 서로 체인 리액션을 일으켜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관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베니티 매트릭을 배제했을 때처럼 토탈 사이즈의 변화를 의식하지 마시고 최대한 컨버전 레이시나 최적화할 수 있는 수단들에 우리의 영향을 쏟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아직까지는 웨딩북에서 특별한 분석 툴 도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인 리소스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분석 툴 도입이 어렵다면 고객이나 우리 팀의 애로사항이 과연 어떤 것인지 찾아나가면서 제피어나 슬랙을 통해서라도 자동화해 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동으로라도 서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고통을 한번 같이 동기화해보고 기록하고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원했던 진짜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들여봐야 하는 진짜 임팩트가 뭔지 확인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